한 미국인 여행자가 처음으로 한국을 방문하게 된 계기는 순전히 우연이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존이었고 그는 전 세계를 여행하는 것을 좋아하는 자유로운 영혼이었습니다. 한 달간의 휴가를 맞아 새로운 곳을 탐험하고 싶었던 그는 한국에 대해 호기심이 생겼습니다. 이미 한국을 다녀온 친구가 한국에 대해 말해준 좋은 이야기를 듣고 그가 좋아하는 한국 음식을 먹고 있던 어느 날 문득 한국을 방문해보자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한국에 완전 빠지게 되었습니다. 존이 왜 한국이란 나라를 푹 빠져버렸는지 오늘의 사연 들어보겠습니다. 존이 한국으로 가게 된 계기는 그의 친구 마이크의 권유 덕분이었습니다. 마이크는 몇 년 전 한국에서 교환학생으로 지내며 한국 문화와 음식, 그리고 사람들에 깊이 매료되었습니다. 마이크는 한국을 방문한 후 계속해서 한국에 대해 이야기하곤 했습니다. 그의 이야기들은 항상 생동감 넘치고 매력적이었으며 존의 호기심을 자극했습니다. 어느 날 존과 마이크는 주말 저녁에 함께 식사를 하며 한국에 대해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마이크는 서울의 화려한 야경, 부산의 아름다운 해변, 전주, 한옥마을의 고즈넉한 분위기 등 한국의 다양한 매력을 생생하게 설명했습니다. 그는 또한 한국 음식의 맛과 다양성에 대해 열정적으로 이야기했습니다. 너는 한 번도 비빔밥이나 김치를 안 먹어봤지? 한국 음식은 정말 놀라워. 그리고 한국 사람들의 환대는 정말 감동적이야. 라고 말하며 마이크는 한국 여행을 강력히 추천했습니다. 존은 마이크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점점 한국에 대한 관심이 커졌습니다. 그는 인터넷을 통해 한국에 대한 정보를 찾아보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의 아름다운 풍경과 흥미로운 문화에 관한 사진과 영상을 보면서 그는 한국을 직접 경험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특히 한국의 전통과 현대가 조화롭게 어우러진 모습은 존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또한 존은 한국의 음악과 드라마에도 흥미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마이크가 추천한 K-팝과 K-드라마는 존에게 새로운 문화적 경험을 제공해 주었습니다. 그는 한국의 음악과 드라마를 통해 한국어를 조금씩 익히기 시작했고 한국 문화에 더욱 깊이 빠져들게 되었습니다. 한국에 가면 내가 좋아하는 이 음악과 드라마의 실제 무대를 볼 수 있겠지? 라는 기대감이 그를 더욱 설레게 했습니다. 결정적으로 존은 마이크의 생일 파티에서 한국 여행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마이크는 생일 파티를 한국 테마로 꾸미고 다양한 한국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존은 그곳에서 떡볶이, 김밥, 불고기 등 다양한 한국 음식을 처음 맛보았습니다. 그 음식들은 모두 맛있었고 존은 한국 음식을 직접 맛볼 수 있다는 것에 큰 기쁨을 느꼈습니다. 파티가 끝난 후 마이크는 존에게 한국 여행에 대한 구체적인 조언을 해주었습니다. 내가 한국에 가게 된다면 내가 추천하는 장소와 맛집 리스트를 줄게. 그리고 필요한 도움이나 조언이 있으면 언제든지 연락해. 마이크의 이러한 배려와 도움은 존에게 큰 힘이 되었습니다. 결국 존은 한국 여행을 결심하고 비행기 티켓을 예매했습니다. 그는 한국에서의 새로운 경험과 모험을 기대하며 짐을 꾸렸습니다. 마이크의 열정적인 이야기와 지원 덕분에 존은 한국으로의 첫 여행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한국으로의 여행은 그의 인생에서 잊을 수 없는 소중한 추억이 될 것이라는 것을 이미 느끼고 있었습니다. 존은 인터넷에서 한국의 풍경과 문화를 검색하며 설레는 마음으로 여행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의 전통과 현대가 공존하는 모습을 보며 그의 마음은 점점 더 끌렸습니다. 특히 서울의 화려한 야경과 한옥마을의 고즈넉한 분위기, 그리고 제주도의 아름다운 자연경관에 흠뻑 빠져들게 되었습니다. 여행의 첫날, 존은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공항에서 마주한 첫 인상은 깨끗하고 효율적인 시스템이었습니다. 공항 직원들의 친절한 미소와 깔끔한 안내 표지판이 그를 반겼고 그는 곧바로 한국의 매력에 빠져들었습니다. 공항에서 서울로 이동하는 동안 존은 창 밖으로 보이는 현대적인 도시의 모습에 감탄을 금치 못했습니다. 도착 첫날 저녁, 존은 서울의 명동 거리를 걸으며 화려한 네온 사인과 수많은 상점들, 그리고 거리의 맛있는 음식 냄새에 흠뻑 빠졌습니다. 그는 떡볶이와 호떡을 처음 맛보았고 그 맛에 감동을 받았습니다. 사람들은 그에게 친절하게 다가와 음식을 추천해 주었고 그는 그 따뜻함에 크게 감동했습니다. 이렇게 한국에서의 첫날을 보내며
존은 한국에 대해 더 알고 싶다는 열망이 커졌습니다. 그는 앞으로의 여행에서 무엇을 더 경험하게 될지 기대하며 한국을 사랑하게 될 이유를 하나씩 발견해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존은 서울에서의 첫날을 보내고 다음 날 아침 일찍 경복궁을 방문하기로 했습니다. 경복궁은 한국의 전통과 역사를 느낄 수 있는 대표적인 장소로 그는 그곳에서 한국의 깊은 역사와 문화를 체험하고 싶었습니다. 경복궁에 도착한 존은 아름다운 한복을 입고 있는 사람들을 보고 감탄했습니다. 그가 경복궁을 둘러보며 사진을 찍고 있을 때 한 젊은 커플이 다가와 말을 걸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희가 사진을 찍어드릴까요? 라고 물으며 그들은 존의 사진을 찍어주었습니다. 그들의 친절한 제안에 존은 기뻐하며 감사의 인사를 전했습니다. 사진을 찍고 난 후 그들은 존에게 경복궁의 역사와 여러 비밀 이야기를 알려주었고 심지어 근처에 맛있는 전통 찻집을 추천해주기도 했습니다. 그날 오후 존은 추천받은 찻집을 찾아갔습니다. 찻집은 아늑하고 평화로운 분위기로 전통차와 다과를 즐길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존은 찻집에서 일하는 직원들과 이야기를 나누며 한국의 다도 문화에 대해 배웠습니다. 그중 한 직원이 존에게 이 차는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효과가 있어요. 여행 중 피곤하셨다면 이 차를 드셔보세요. 라며 차를 권해주었습니다. 존은 그 따뜻한 배려에 감동을 받았고 차를 마시며 잠시 휴식을 취했습니다. 한국에서의 여행 중 존은 한국의 풍부하고 다채로운 문화를 깊이 체험할 수 있는 여러 기회를 가졌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인상 깊었던 경험은 전통 한옥에서 머물며 한국의 전통 문화를 직접 배우고 체험한 것이었습니다. 서울의 번화가를 떠나 조용하고 고즈넉한 북촌 한옥마을에 도착했을 때 존은 마치 시간 여행을 한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는 한옥 게스트하우스에 머물기로 결정했습니다. 한옥은 전통적인 한국 가옥으로 나무와 기와로 지어진 집은 아름다움과 평온함을 동시에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한옥 주인은 존을 따뜻하게 맞아주었고 그에게 한옥에 대한 설명과 더불어 전통 생활 방식을 소개해 주었습니다. 그는 온돌 난방 시스템과 마루에 앉아 생활하는 방식에 대해 배웠습니다. 처음에는 익숙하지 않았지만 이내 그는 한옥의 편안함과 따뜻함에 푹 빠지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한옥 주인은 존에게 특별한 체험을 제안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전통다도 체험이었습니다. 주인은 존에게 한국의 전통차를 내리는 법과 다도 예절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차를 마시며 나누는 대화 속에서 존은 한국의 다도 문화가 단순히 차를 마시는 행위가 아니라 마음을 가라앉히고 사람과의 소통을 중요시하는 깊은 의미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또한 존은 한옥마을에서 열리는 전통 공연을 관람했습니다. 판소리와 사물놀이 같은 한국의 전통 음악과 춤을 보며 그는 그 깊은 예술성과 열정에 감동했습니다. 공연 후 그는 공연자들과 대화를 나누며 한국 전통 예술의 역사와 의미에 대해 더 깊이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또 다른 날 존은 한복 체험 프로그램에 참여했습니다. 전통 한복을 입고 북촌 한옥마을을 거닐며 사진을 찍고 그 아름다움을 만끽했습니다. 한복의 화려한 색상과 정교한 디자인은 그에게 한국 전통, 의상의 아름다움과 그 속에 담긴 의미를 느끼게 해주었습니다. 이 외에도 존은 김치 만들기 체험을 통해 한국 음식 문화의 깊이를 배웠습니다. 그는 신선한 채소와 다양한 양념을 직접 섞어 김치를 담그는 과정을 배우며 한국인들의 손맛과 정성이 담긴 음식을 체험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경험들은 존에게 한국 문화를 깊이 이해하고 존중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는 한국에서 배운 것들을 자신의 친구들과 가족들에게 전하며 한국의 아름다운 문화와 전통을 널리 알리고 싶어졌습니다. 이로 인해 존은 한국을 단순한 여행지가 아닌 마음속 깊이 사랑하게 된 나라로 기억하게 되었습니다. 서울에서의 일정을 마치고 존은 부산으로 향하는 기차를 타게 되었습니다. 기차역에서 티켓을 사는 과정에서 약간의 혼란이 있었지만 한 중년 여성 승객이 다가와 도움을 주었습니다. 그녀는 친절하게도 존에게 영어로 기차 티켓을 구매하는 방법을 설명해주고 기차 시간표를 함께 확인해 주었습니다. 그녀는 심지어 기차에 타는 것까지 도와주며 여행 중 궁금한 점이 있으면 언제든지 물어보세요. 라고 말하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부산에 도착한 존은 해운대 해변을 방문했습니다. 해변에서 산책을 하던 중
한 가족이 홀로 여행을 하고 있는 그에게 다가와 함께 놀자고 초대했습니다. 그들은 존에게 한국식 피크닉을 소개해주며 다양한 음식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존은 그 따뜻한 환대에 다시 한번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영상으로 볼 때 한국 사람들은 외국인에게 잘 다가가지 못한다고 알고 있었는데 전혀 아니었습니다. 존은 가족들과 즐거운 식사를 하면서 행복한 하루를 보낼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경험들은 존이 한국 사람들의 따뜻하고 친절한 마음을 깊이 느끼게 만들었습니다. 그는 한국에서의 시간 동안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과 친절을 받았고 그것이 그의 마음에 깊이 새겨졌습니다. 이로 인해 그는 한국을 더욱 사랑하게 되었고 한국 사람들의 친절함을 널리 알리고 싶어졌습니다. 존은 한국에서 많은 즐거운 경험을 했지만 처음에는 문화적 차이와 언어 장벽 때문에 어려움을 겪기도 했습니다. 특히 언어 문제는 그의 여행 초기에 큰 도전이었습니다. 한국어를 거의 알지 못했던 그는 길을 찾거나 음식을 주문하는 등 일상적인 상황에서 어려움을 느꼈습니다. 한국에서의 여행 중 존은 한국의 대중교통 시스템, 특히 지하철을 자주 이용했습니다. 한국의 지하철은 깨끗하고 효율적이며 복잡한 도시를 빠르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이었습니다. 하지만 처음 지하철을 이용하는 날, 존은 예상치 못한 작은 모험을 겪게 되었습니다. 그날 아침, 존은 서울의 이태원에서 홍대로 이동하기 위해 지하철을 타기로 했습니다. 그는 지하철 노선도를 보며 방향을 확인하고 지하철을 탔습니다. 그러나 혼잡한 아침 출근 시간대여서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어 존은 살짝 긴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이 북적이는 와중에 그는 자신의 목적지역을 놓쳐버리고 말았습니다. 당황한 존은 다음 역에서 내리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그가 내린 역은 낯선 곳이었고 사람들은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존은 스마트폰의 지도 앱을 켜고 위치를 확인하려 했지만 지하철역 내부에서는 인터넷 연결이 잘 되지 않아 더욱 혼란스러워졌습니다. 그러던 중 한 학생이 그의 곤란한 표정을 보고 다가왔습니다. 그 학생은 유창한 영어로 도와드릴까요? 라고 물었습니다. 존은 자신이 길을 잃었다고 설명하며 홍대로 가는 방법을 물었습니다. 학생은 친절하게도 그를 올바른 방향으로 안내해 주었습니다. 제가 같이 가는 길이에요. 따라오세요. 라고 말하며 학생은 존과 함께 지하철을 타고 가면서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학생은 존에게 한국의 지하철 시스템과 각 역의 특징에 대해 설명해주며 한국에서 여행하는 팁도 알려주었습니다. 지하철이 홍대 입구역에 도착했을 때 학생은 존에게 여기가 홍대입니다. 즐거운 여행 되세요. 라고 인사를 건네며 헤어졌습니다. 존은 그 학생의 도움 덕분에 무사히 목적지에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그는 그 친절한 학생에게 깊이 감사하며 한국에서 또 하나의 따뜻한 기억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또 다른 날, 존은 지하철을 타고 가는 도중 한 특별한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하철이 한강을 건너는 구간에서 그는 창 밖으로 보이는 아름다운 강과 도시의 풍경에 매료되었습니다. 그 순간 옆에 앉아있던 한 중년 여성이 존에게 미소를 지으며 말을 걸었습니다. 이 풍경이 참 아름답죠? 저도 이 구간을 지날 때마다 항상 감탄한답니다. 그 여성은 존에게 서울의 여러 명소와 숨겨진 보석 같은 장소들에 대해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그녀는 또한 자신이 자주 가는 한강공원의 아름다움을 설명하며 거기서 자전거를 타고 피크닉을 즐기는 방법도 추천해 주었습니다. 존은 그녀의 이야기를 들으며 한국의 다양한 매력을 더욱 깊이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지하철에서의 이러한 경험들은 존에게 한국의 일상 속에서 사람들과 소통하고 그들의 친절함과 따뜻함을 직접 느낄 수 있는 소중한 기회가 되었습니다. 그는 한국의 지하철이 단순한 교통수단을 넘어 사람들과의 연결고리가 되는 중요한 공간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존은 한국을 더 사랑하게 되었고 한국에서의 추억을 소중히 간직하게 되었습니다. 또 다른 날, 존은 한국의 전통시장인 남대문 시장을 방문했습니다. 그는 다양한 상점과 활기찬 분위기에 푹 빠져 시간을 보내던 중 지갑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지갑을 잃어버린 사실을 깨닫고 크게 당황한 존은 주변을 둘러보며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발만 동동 구르고 있었습니다. 대부분의 미국인들은 누군가 지갑을 잃어버리거나 물건을 분실하면 개인 사정으로만 치부하고 도와주질 않거든요. 그때 한 상인이 그의 곤란한 표정을 보고 다가와
무슨 일이냐고 물었습니다. 존은 상인에게 지갑을 잃어버렸다고 설명했고 상인은 즉시 주변 상인들에게 연락을 돌려 지갑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 상인은 심지어 경찰서에 연락해 분실 신고를 하도록 도와주었습니다. 다행히도 어떤 친절한 사람이 존의 지갑을 찾아 경찰서에 맡겨두었다는 소식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존은 경찰서에서 지갑을 돌려받으며 그 상인과 경찰관들에게 깊은 감사를 표했습니다. 이러한 도움은 그에게 한국 사람들의 친절함과 상호 배려의 문화를 다시 한번 깨닫게 했습니다. 여행 후반부에는 부산에서 또 다른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부산의 유명한 자갈치 시장을 구경하던 중 갑자기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비를 피할 곳을 찾지 못해 당황하고 있던 존에게 한 가게 주인이 우산을 건네주며 가게 안으로 들어오라고 손짓했습니다. 그 가게 주인은 존에게 따뜻한 차를 대접하며 비가 그칠 때까지 기다리라고 했습니다. 비가 그친 후 그 주인은 존에게 부산의 맛집과 명소를 추천해주며 친절하게도 그를 안내해주기까지 했습니다. 이러한 경험들은 존에게 큰 위안과 감동을 주었습니다. 그는 한국에서 겪은 어려움들 속에서도 많은 사람들의 도움과 배려를 받으며 한국의 따뜻한 인정을 몸소 체험할 수 있었습니다. 한국 사람들의 도움은 그에게 큰 힘이 되었고 이는 그가 한국을 더욱 사랑하게 되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존은 한국을 떠난 후에도 그들의 친절함을 잊지 못하며 한국을 다시 방문하고 싶다는 마음을 굳게 다지게 되었습니다. 존은 서울과 부산을 거쳐 마지막 여행지로 제주도를 방문했습니다. 그는 제주도의 아름다운 자연경관과 함께 독특한 음식 문화를 경험하고 싶었습니다. 제주도는 한국 본토와는 다른 특별한 매력을 가지고 있었고 특히 해산물 요리로 유명했습니다. 제주도에 도착한 첫날, 존은 제주도에서 가장 유명한 전통시장 중 하나인 동문시장을 방문했습니다. 그는 시장을 돌아다니며 신선한 해산물과 다양한 지역 특산품을 구경했습니다. 시장의 활기찬 분위기와 친절한 상인들의 미소는 그에게 따뜻한 인상을 남겼습니다. 그는 시장에서 문어와 소라, 그리고 다양한 해산물로 가득 찬 해산물 한 상을 주문하기로 했습니다. 그가 주문한 음식이 나오자 상인 한 분이 다가와 이 음식은 어떻게 먹는지 아세요? 라고 물었습니다. 존이 고개를 저으며 잘 모른다고 하자 상인은 친절하게 먹는 방법을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는 문어를 얇게 썰어 초고추장에 찍어 먹는 법, 소라를 깔끔하게 발라내는 법, 그리고 해산물과 함께 먹으면 좋은 반찬들을 소개해 주었습니다. 존은 상인의 설명을 들으며 차근차근 음식을 즐겼습니다. 신선한 해산물의 맛과 함께 제주도의 식문화를 직접 체험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저녁 식사는 제주도의 유명한 흑돼지 고기구이를 맛보기로 했습니다. 그는 현지인들이 추천한 작은 식당을 찾아갔습니다. 식당에 들어서자 고소한 냄새가 가득했고 여러 테이블에서 사람들이 맛있게 고기구이를 즐기고 있었습니다. 존은 흑돼지 삼겹살을 주문하고 기다렸습니다. 고기가 나오자 식당 주인이 직접 고기를 구워주며 어떻게 먹는지 설명해 주었습니다. 이 흑돼지는 일반 돼지고기보다 육즙이 많고 맛이 진해요. 상추에 싸서 마늘과 쌈장을 곁들이면 더 맛있습니다. 주인은 또한 명이나물, 쌈장, 마늘, 고추 등 다양한 쌈 재료들을 함께 추천해 주었습니다. 존은 주인의 설명대로 고기를 구워 상추에 싸서 먹어보았습니다. 그는 육즙이 가득한 고기와 신선한 채소, 그리고 풍미 가득한 소스의 조화에 감탄하며 즐거운 식사를 했습니다. 제주도에서의 마지막 밤, 존은 해녀들이 직접 잡은 해산물을 제공하는 식당을 찾았습니다. 이 식당은 해녀들이 아침에 잡아올린 싱싱한 해산물로 요리하는 곳으로 유명했습니다. 존은 해녀들에게 직접 잡은 전복, 성게, 해삼 등의 다양한 해산물을 맛볼 수 있었습니다. 그는 해녀들이 해산물을 잡는 과정과 그들의 삶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며 그들의 노고와 제주도의 독특한 해산물 문화를 깊이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경험을 통해 존은 제주도의 독특하고 풍부한 음식 문화를 체험할 수 있었습니다. 제주도 사람들의 친절한 설명과 따뜻한 환대 덕분에 그는 음식을 통해 제주도의 매력을 더욱 깊이 느낄 수 있었습니다. 존은 제주도에서의 음식 경험을 통해 한국 음식 문화의 다양성과 풍부함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고, 이는 그의 한국 여행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 중 하나로 남았습니다. 미국으로 돌아온 첫 주말, 존은 한국에서의 추억을 되새기며
친구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기로 했습니다. 그는 한국에서 배운 요리법을 친구들에게 소개하고자 한식 저녁 파티를 열기로 결심했습니다. 존은 한국에서 구입한 재료들로 떡볶이, 비빔밥, 김치전 등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요리하는 동안 그는 한국에서 배운 방법을 떠올리며 신중하게 준비했습니다. 파티가 시작되고 친구들이 하나둘 모여들었습니다. 존은 친구들에게 한국에서의 다양한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이 떡볶이는 내가 서울의 명동거리에서 처음 맛봤던 음식이에요. 그 매콤한 맛이 정말 잊을 수 없었죠. 그는 친구들에게 음식을 소개하며 각 요리에 담긴 한국의 문화를 설명했습니다. 친구들은 존이 만든 음식을 맛보며 한국의 맛과 문화를 체험할 수 있었습니다. 그 후 존은 한국의 전통차와 함께 한국 여행 중에 찍은 사진들을 친구들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그는 경복궁의 웅장한 모습, 북촌 한옥마을의 고즈넉한 풍경, 그리고 제주도의 아름다운 자연경관 등을 자랑하며 한국의 다양한 매력을 친구들과 나누었습니다. 친구들은 존의 이야기를 들으며 한국에 대해 더욱 흥미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존은 한국 음식이 그리워 한인타운에 있는 한국 식당을 방문하기로 했습니다. 그는 한국 식당에서 비빔밥을 주문하며 한국에서 느꼈던 그 맛을 다시 한번 느끼고 싶었습니다. 음식을 기다리며 그는 한국에서의 기억들을 떠올렸습니다. 식당에서 나온 비빔밥을 맛보며 존은 한국에서 먹었던 그 비빔밥의 맛을 떠올렸습니다. 비록 미국에서 맛보는 비빔밥이었지만 그는 그 맛을 통해 잠시나마 한국에 있는 듯한 기분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또한 존은 한국에서 만났던 친구들과 계속 연락을 주고받으며 그리움을 달랬습니다. 그는 종종 한국 친구들과 화상통화를 하며 한국어를 연습하기도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잘 지내세요? 그는 한국어로 인사하며 한국에서 배운 문화를 잊지 않으려고 노력했습니다. 한국 친구들은 존에게 한국의 최신 소식과 재미있는 이야기를 전해주며 그의 그리움을 덜어주었습니다. 특히 존은 한국의 명절인 설날이나 추석이 다가올 때마다 한국에서의 경험을 더욱 그리워했습니다. 그는 한국에서 경험했던 명절 분위기와 전통 음식을 떠올리며 그 시절을 그리워했습니다. 한국 친구들은 존에게 명절 음식을 보내주기도 했고 존은 그 음식을 통해 한국의 명절을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습니다.